백신이 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 뉴스룸에 KDI 경제전망실의 조덕상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 국제금융기구라든지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높여잡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대내외 상품 수요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IMF는 최근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보다 0.8%포인트 높인 6.0%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상품 교역량 증가율을 8.4%에서 9.5%로 1.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대내외 상품 수요 개선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 수요가 증가하게 된 요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각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이자율 하락, 그리고 자산 가격의 상승이 물론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도 한 가지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접촉 관련 서비스업 소비는 크게 줄었으나 그쪽 소비가 줄면서 오히려 가전이나 가구, 자동차 같은 상품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이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은요, 주요 20개국 중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딱 3나라만 꼽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이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네.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한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유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인한 대외 수요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로 이어질 테고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수출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이 2자릿수를 나타내면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 수출의 증가는 제조업 중심 경제인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래도록 하락세를 지속해오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최근에 77.4%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심리도 개선되면서 제조업의 기업 심리 지수도 89라는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위원님께서 계신 이 KDI에서 발표한 4월 경제 동향을 들여다보면은요, 최근 우리 경제가 이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셨습니다. 네. 코로나 2차 확산이 발생했던 작년 8월 이후에 이 경기 부진 완화라는 평가를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진단하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무엇보다 제조업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 2월에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3월 취업자 수도 31만 4천 명 증가하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일부 기저효과에 의한 영향도 있겠으나 회복 흐름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제 최근에 수출이나 생산 내 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유사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GDP는 올해 상반기 중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경제는 연간 2 내지 3%의 성장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달성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 우리 경제는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해가는 그 추세,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 중 하나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는 건데요. 요즘 이 세계 경제 흐름 뭐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교역량 증가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내외 상품 수요가 회복이 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도 계속해서 개선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품 수출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함께 계속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 확산으로 인한 이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점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요.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또는 4차 대유행과 같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1년을 넘어서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계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정책 여력도 상당히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올해의 경제 상황이 마냥 좋다고만은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4차 대유행의 문턱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하는 것들이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사실 이 수출이라든지 해외 판로 이런 부분들이 막혔을 때 내수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경제가 지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희 한국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서비스업 생산, 민간 소비 등 내수 관련 거시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대면 접촉 관련 서비스 업종은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충격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책적 지원이 요구가 됩니다. 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한 그런 시점인데요. 올 한 해 한국 경제가 반등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나 코로나19 확산의 억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한국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의미하거든요. 네. 따라서 무엇보다 백신을 신속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겠고 백신이 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사회적 비용을 짊어졌던 계층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거시경제 정책 또한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위원님과 경제 얘기를 나눠볼수록 경제 방역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뇌리를 스칩니다. 지금까지 조덕상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